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오늘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이명희 전 이사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재판이 끝나고 걸어 나올 때 했던 말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한친가 모녀가 나란히 법정에 출석을 했었는데요. 얘기 나눠보기 전에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기자하고 직접 전파하셨습니까?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명희 씨도 같은 혐의로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변호사님, 일단 이명희 전 이사장이 남긴 말,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이거 무슨 뜻일까요? 네, 오늘 이제 법정에 나란히 출석을 했습니다. 불법 가사 도우미를 채용했다는 의혹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네. 오늘이 이제 첫 기일이었습니다. 지난 두 번이 이제 연기가 됐었고요. 이제 어머니가 입장에서 말이죠. 그 재판을 받는 딸을 바라보는 그 애잔한 마음이 여기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이제 이명희 씨가 먼저 이 재판을 받았고요. 같이 출석을 했지만 나란히 같이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명희 씨가 끝나고 이 조현아 부사장이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현아 부사장이 이제 재판을 할 때 이명희 전 이사장은 그 객석에 그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하나 여쭤볼게요. 이 재판이 이렇게 따로 진행된 이유는 뭔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명희 전 이사장은 정식으로 재판에 해부가 됐고요. 그다음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약식 기소를 했었어요. 약식 기소를 했었는데 법원에서 직권으로 유무죄를 다퉈보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정식 재판에 해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별개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따로따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걸 이제 안아주면서 엄마가 미안하다, 수고했다 이렇게 하면서 볼도 또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뭐 굉장한 그 사실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딸을 바라보는 마음이 애잔한 거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혹시 자신이 잘못해서 딸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스며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평론가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의외로 쉽게 시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자리에 이제 강 변호사께서도 나와 계시지만은 아마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좀 회의를 하지 않았었던가. 이 사안이 약식 기소였었고, 부인하는 것과 뭐 혐의를 인정하는 거에 있어서의 형량이라든가 이런 거의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특히 이제 그 동안에 뭐 쌓아놨던 증거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실질적으로 일했었고 마치 그걸 대한항공에서 직원인 것처럼 꾸몄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불법이 뭐 어떻게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어서 오히려 이렇게 시인을 하고 벌금형을 받고 이 길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이 엄마가 미안해라고 딸에게는 사과를 했던 이명희 전 이사장이 혐의 대부분을 본인은 맞습니다. 했거든요. 둘이 다른 전략을 썼어요. 네.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한껏 몸을 낮췄죠. 네. 아까 그 표정도 보면은 굉장히 좀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머리를 숙이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명희 전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가사 도우미로 쓰기 위해서 좀 구해달라.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가사 도우미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지만 지시하거나 전체를 총괄한 적은 없다. 대한항공 그리고 직원들에게 부탁을 했을 그렇죠. 뿐이고 지시한 적은 없다.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도 잘 몰랐다. 만약에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자를 이제 연장 신청한 거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내가 알지 못했고 대한항공에서 알아서 해준 거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네. 결국은 이제 잘 몰랐다. 그리고 불법인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최후 변론에 관심이 많이 갔는데, 평론가님, 감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각된 것 같아요. 네, 변호사 측에 이제 나왔던 전문 같은 것들을 좀 보면은요, 빠르게 혐의 인정한 부분도 있지만 변론이 상당히 좀 감성적입니다. 네. 그냥 이제 늦은 나이에 출산을 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요.
불법인 걸 아니까 근데 잘 모르고 한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그럼 이제 더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중간에 보면 이제 워킹맘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부사장으로서 일을 네, 하지 일하고 있을 않았었습니까? 당시라서. 그런 내용도 좀 부각이 돼 있었고 네. 또 이혼 중이라는 이 대목도 같이 넣으면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또 빠르게 시인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 여론에게 네. 좀 이제 호소하는 듯한 그렇군요. 그런 전략, 뭐 그렇게 아마 구설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그렇다면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오늘 최후 변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네.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선고만 남은 겁니다. 네. 지금 얘기했듯이 최후 변론에서 한껏 몸을 낮추고 그 땅콩형으로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살림을 맡아서 해줬는데 네. 어머니 혼자 힘드니까 그래서 가사도우미를 구하게 됐고 그다음 휴일 일요일 같은 날은 한국 가사도우미는 잘 일 안 한다. 그래서 외국에서 가사도우미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 때문에 어머니까지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언급을 했고 이혼 소송 중인 것도 언급을 했고요. 네. 등등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선처를 부탁하고 반성을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거는 이제 검찰도 약식 기소했던 것처럼 1,500만 원을 벌금 말이죠. 네. 구형을 했거든요. 그럼 1,500만 원 벌금 구형했으면 뭐 많이 나와도 뭐 반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700~800만 원 정도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무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아 전 소장으로서는 그래도 홀가분 한 거죠. 이게 무슨 뭐 실형이 나올 것도 아니고 벌금 일부 내는 것이고 또 반성을 했으니까 다만 이제 그 이명희 네, 전 이사장이 네. 이건 정식 재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신경을 더 오히려 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재판 결과는 또 추후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